안중역이 드디어 13년 만에 드디어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왔다라는 상단, 이런 상단 범위는 위험하니까 빼자. 그 다음에 하단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빼자. 그러니까 2차인데요. 여기 후면부 2차. 평택시에서는 인간 평당 매입 가격은 5년, 4년 전 가격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 안중역세권 추진위원회에서 보내준 저 내용들의 근거로 하면 몇 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는 부동산 김 소장입니다. 영상이 한 2주 정도 뜸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빴고요. 부동산 일이 좀 바빠서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서평택에 관심이 많죠. 서평택의 중심인 평택 안중역에 대한 소식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안중역이 드디어 13년 만에 드디어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평택 안중역이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어떻게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영상 따라와 보세요.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평택시에서는 156만 평, 156만 평 개발 계획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한지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안중역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선로가 지나가고, 자, 요 정도가 안중 역세권 개발 계획 범위 안에 이렇게 대략 들어 있는데요. 이쯤 일대 어딘가쯤에 안중역이 생길 것이다. 서해선 복선 전철에 평택 안중역이 생길 것이다 라는 기본 계획이 나온 것이 2010년도 얘기고요. 자, 그러면 2010년도 기본 계획일 때는 이 일대 어딘가,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이 일대 어딘가, 송담리 어딘가쯤에 안중역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2010년도에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안중역이 여기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계획상에서는 이 선로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선로에 접한 땅을 잘못 투자하거나 그러면 강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좋은 값을 받지 못하고 강제 수용이 되는 철도 용지로 수용이 되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에 섣불리 역세권 토지를 투자하는 것은 잘못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4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 안중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점이죠, 기점.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안중역 1.1km가 안중역이 송담리에 건설이 된다라고 4년이 지난 2014년도에 실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역 광장, 역 중앙이 이렇게 시점과 종점 플랫폼이 이제 지번이 결정이 되니까 선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선로 주변에 바싹 붙어 있지 않는 땅, 뭐 요런 부분들 땅, 그다음에 역광장이 생길 걸 대비해서 너무 역광장이 붙어 있지 않는 땅,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수요가 이때부터는 좀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이제 땅을 찍기식으로 해서 투자 수요가 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널브러진 전답, 이렇게 농지들이 평당 뭐 2, 30, 3, 40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안중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는 땅들은 평당 50만 원이 상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은 역세권 개발 범위를 얼마만큼 넓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역세권 개발 범위가 이렇게 작은데 그 작은 범위 밖에 벗어난 농지를 또 맹지를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매입한 경우라고 하면 역세권 범위에서 벗어난 투자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또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변천사를 놓고 보시면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선로 계획은 이렇게 2014년 시점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왔고 안중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역세권 범위는 어디까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생길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초창기 2015년, 16년 그때는요 그림이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안중역 앞쪽으로 해서 자, 후면부 이만큼이 개발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부터 안중 역세권 개발이 될 주요한 어떤 매물들을 중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런 상단 범위는 위험하니까 빼자. 그 다음에 하단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빼자. 자, 그 다음에 안중역이 이렇게 생기니까 안중역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요 정도 선에서 중계를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후면부도 요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땅들을 주로 중계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제 2020년도가 넘어가면서 평택시에서 156만 평 평택 안중역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림이 나온 것이 이렇게 해서 대략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은 일단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농지, 맹지, 지분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다 잘못된 투자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삼종리 요런 부분들 투자하신 부분들은 다 투자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2015년도부터 줄기차게 했던 그 파란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100%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변천이 되면서 이제 156만 평이 이제 어느 정도 우중각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애초부터 환지 개발 방식, 강제 수용 방식은 일단 토지주에게 이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애초에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평택시와 추진위원회, 안중 역세권 개발 추진위원회와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결국은 역세권 추진위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쪽 부분, 요 선로, 요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평택시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개발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평택시는 이 빨간 선 안에서 개발 계획을 지금 세워라라고 일단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지금 1차적으로 1차입니다. 역광장에 있는 쪽 1차 이 부분을 먼저 토지주들에게 약 70%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동의서 진구는 다 끝났고요. 환지 동의서.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환지 동의서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주가 조합원이 되고 환지로 개발을 하자라는 동의서를 진구가 끝나서 또 선로를 주변으로 안중역 광장이 요쯤 생깁니다. 그래서 서쪽 방향은 1차 개발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 결국은 조합 설립이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2차인데요. 여기 후면부 2차. 평택시에서는 이제 평택 안중역이
개통이 내년으로 바싹 이제 땡겨져 왔으니까 2차 개발지까지 같이 개발을 해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 워낙 156만 평이 큰 땅덩어리이다 보니까 우리 추진위원회 조합이 되는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서쪽에 1차 개발부터 일단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2차 개발지는 새롭게 지금 한지 동의서를 이제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합쳐서 156만 평 역세권 개발이 한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오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짧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기본계획, 2014년도 실시계획, 2015년부터 이렇다 저렇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말도 많았고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평택시가 156만 평 그림을 그려주면서 추진위원회가 1차 개발지 환지동의선을 거의 받아서 조합 설립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의 순서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평택시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두 번째는 조합 설립이 돼서 조합 설립 창립 총회,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요 토지주들이 조합원이 되고 이 조합원들이 조합장 임원들과 함께 민간 개발사를 끌어들여서 역세권, 불도저와 굴삭기를 통해서 바닥을 평평하게 긁어내고 그래서 논바닥을 긁어내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가 되고 새로운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역세권 개발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이 되면서 토목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한지 처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역세권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논바닥, 그 다음에 임야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새로운 개발된 좋은 땅, 상업지, 준주거지, 주택지로 바뀌는 환지 처분 계획을 통해서 권리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토목공사가 기초 토목공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그 평택 안중역 쪽에 2015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제가 중계를 시작해서 저도 근 10년이 바짝 다가서는 7, 8년 이상 중계를 해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2023년도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2024년도 안중역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평택 안중역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데 2020년도 개통 계획이 2022년으로 길어졌다가 결국은 2024년도 내년 봄에 개통이 돼서 시범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내년 연말에 개통이 돼서 시범 운행을 하고 이렇게까지 4년 이상 개통 계획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개통이 되는 줄 알아서 2018년, 2019년, 2020년 그때 평택 안중 역세권 안에 확실한 땅의 입지의 가격이 평당 200에서 300만 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개통 계획이 늦어지면서 그 당시의 가격이 지금까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었던 상태였고요. 또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런 것들이 맞닥뜨리면서 지금 평택 안중 역세권 안에 확실한 입지 안에 있는 땅들이 250만 원, 또 대형으로 사시면 250 이하, 그래서 300만 원 육박하는 그러한 평당 가격으로 매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평당 매입 가격은 5년, 4년 전 가격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00만 원 이하로 평택 안중역 상업지, 준주거지, 주택지가 될 땅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직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 5년 전 가격으로 투자 매입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투자 매입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큼 나오는지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안중역세권 추진위원회에서 보내준
저도 토지주이다 보니까 받아본 내용들의 근거로 하면 몇 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 안에 투자에 대한 브리핑이 듣고 싶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를 통해서 어떤 투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13년 만에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4, 5년 동안에 평당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한번 문의 주시면 지금 1억, 2억, 3억 소액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안중 역세권 확실한 입지, 안중역 광장에서 300m, 400m 뿐이 안 떨어진 그러한 입지 땅들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브리핑 듣고 싶은 분들 상단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시간 계획 세워서 제가 브리핑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택 안중역에 대해서 1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조합 설립 목전까지 왔다. 평택 안중역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